자, 이번에 마지막 챕터로 자, 재가복지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재가복지의 목적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곤란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노인 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자, 가족의 부담. 가족의 부담이에요. 치매,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치매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 치매가 걸리면 막 어떤 이 대소변이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소변을 가지고 이게 그림을 그리잖아. 대학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미술대학에.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리고 벽에다가 막 이렇게 그리기 시작하시.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또 우리 기관의 그 치매 그 어르신은 또 잡수셔. 그러니까는 이게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에 피해야 할 것은 치매고 또 평생 동안에 걸리지 말아야 될 게 치매야. 그래서 치매가 걸리면 그 당시에는 인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 치매 할머니가 계신데 할아버지는 굉장히 멀쩡하셔. 근데 할머니가 치매야. 그래서 할머니가 치매인데 이 할머니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보따리를 싸는 거야. 그래서 왜 보따리를 싸시냐고 자꾸 물어보면 가야 된다는 거야.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려고 그러시냐 그랬더니 어쨌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를 계속 싸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6.25 때 혹시 피난 가는 그런 걸 겪지 않았나. 그래서 6.25 때 살으셨던 할머니 같아. 왜냐면 피난 가야 되잖아. 그래서 보따리를 싸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할머니가 보따리 싸면 또 다시 풀르는 게 일이야. 3시간 동안 풀르다가 가는 거예요. 할머니는 계속 쌓고 풀르고. 그 요양보호사가 없으면 다음날 오면 많이 쌓았어.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그 싸는 것도 풀르고. 실제입니다. 우리 기관에.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우리 요양보호사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이제 점심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점심을 드리면 이렇게 한 식탁에서 마주 앉아가지고 이렇게 점심을 드리잖아. 그러면 할아버지 오세요. 어르신 오세요. 그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둘이 이제 딱 앉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래. 아이 요 새끼 봐라 이거 나 꼬시려고 왔구나. 요게 또 이쁜 걸 알아가지고 또 꼬시러 왔네. 막 이래요 자기 남편한테. 자기 남편이 누군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쁜 처녀 때 이뻤겠지. 그러니까는 꼬시러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할아버지 보고 요놈이 또 오늘 나를 꼬시러 맨날 그래.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허이참 할아버지는 그냥 시작할 때부터 밥 숟갈 넣을 때까지 허이참이요. 그리고 그냥 들은 척도 안 하셔. 할아버지가 이제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 치매가 걸리면 말이에요. 인격이 없어지는 거야. 자기 부인, 자기 남편도 몰라보는 거 아니야? 그니 얼마나 무서워. 생각만 해봐. 끔찍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바로 그냥 치매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딱 공부 멈추는 그 순간에 치매가 빨리 오는 거야. 그런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0대잖아요. 20대 초반인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공부를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됩니다. 자, 이 가족의 부담이라는 건 뭐냐? 자, 치매가 걸리면 지금 이 어르신이 막 그거 주워서 잡숫기도 하고 벽에다가도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어르신은 또 그거 막 뭉개는 거야. 미끄덩거리니까는 재밌는 거지. 예? 그냥 막 뭉개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걸 누가 쳐야 돼? 누가? 며느리가 해야 되지. 며느리가. 근데 딸이면은 할 수 있어, 그죠? 예, 딸은 그냥 막 엄마 막 하면서 막 엄마 막 때리기도 하고, 때리면 안 되겠지만은 막 몰래 안 볼 때 막 때리고 꼬집고 막 그러면서 딸은 그나마 그거를 해요. 잔소리는 또 우라지게 하면 안 되지. 예, 그 잔소리는 예, 많이 하면서 예? 그러면서 막 그냥 엄마를 막 혼을 내면서 딸이 막 그런단 말이야. 예. 그런데 며느리는 이게 있잖아요. 굉장히 그 힘든 거야. 한 달이 건너잖아. 그 시부모잖아. 그러니까 막 며느리가 막 굉장히 막 괴로워하는 거야. 그러면 며느리가 이제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이혼하자고 막 그래 버리는 거지. 근데 저희 그 기관에는 요양보호사가 지금 80명입니다. 그런데 그 요양보호사들이 그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남편한테 당신 부모님 치매 걸리면 우린 그때 이혼이야. 이렇게 하고 살아요. 지금 겁주고. 그래서 남편들이 뭐 지금 겁먹고 삽니다. 그런데 지금 치매 걸릴까봐 지금 두려운 거지. 그냥 걸리면 또 이혼 당하니까 부인한테. 이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 가족이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부담이. 그래서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돼? 이거 집에다가 모시고 있으면 그 부인도 직장 다니는 걸 못 다니고 어르신 돌봐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직장 다니는 거 못 다녀. 그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요양원에 모시는 게 훨씬 낫잖아. 그러면 봐봐요. 그 부인이 직장 다니면 한 250 벌잖아요. 못 보나? 250 벌 수 있죠. 그러면 좋아, 못 본다고 쳐. 그러면 200은 벌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요양원에 보내면 얼마요? 이것저것 다 하면은 한 얼마가 될까? 얼마 65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실제적으로는 60에서 70만 원 들어가고 뭐 기저귀값, 약값 이런 거 다 더하면 한 100만 원. 그래도 직장 다니면서 100만 원 내고 내가 100만 원 그냥 이렇게 버는 게 나요? 아니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오줌똥 그거 주무르는 게 나? 이게 낫죠? 이게. 그러니까 가족이 부담되는 것을 줄여준다는 거요. 이 요양원에 그 보냄으로 인해서 부담을 줄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노인 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요양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원에는 이런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괜히 막 멀쩡한 사람들 막 보내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냥 그 며느리들이 시부모 그거 하는 걸 잘 안 볼라 그래. 옛날에는 당연히 그 결혼을 하면 그 집에 와서 귀신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집 귀신이 되겠다 이런 정신으로 해서 당연히 시부모를 내 부모님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남편하고 뜨거운 사랑이 이어질 때 얘기지. 남편하고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사랑도 식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긴단 말이요. 내가 여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가? 공감을 별로 안 하시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그럴 바에는 요양원에 보내는 게 오히려 부담도 덜어주고 스트레스도 안 받게 해주고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요거 제가 가족이잖아. 가정에서 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내가 3시간 동안 만약에 요양보호사가 와서 우리 집에 근무하는 동안에 내가 좀 나가서 놀 수 있잖아. 그리고 또 21시간은 내가 또 스트레스 받았다가 또 요양보호사가 와서 근무할 때는 3시간은 또 프리잖아. 그죠? 3시간이면 대전 갔다가 밥 먹고 올 수 있나? 안 되나?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잖아요. 3시간이.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가족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24시간 어르신을 하는 가정에서 3시간만 나에게 매일 여유를 줘보세요. 그거 견딜 수 있어요. 그죠? 힘들어도. 근데 그 요양보호사가 하는 3시간 동안을 활용도 못하고 24시간 365일 계속해봐. 그러면요, 견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 노인 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 재가복지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지 않으면 다 부부간에 부모님 때문에 싸우잖아. 그 처음에 싸울 때 뭐 다른 일이 아니에요. 부모님 때문에. 뭐 부모님이 오늘 뭐 며느리는 그러잖아. 오늘 이렇게 힘들고 뭐 이렇게 똥을 싸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면 남편이 처음에는 그냥 들어요. 아유 그랬냐. 그럼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이제 계속 그거 가지고 막 하면은 그래서 좀 부모님인데 조금 모셨기로서니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당신 그걸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부인이 그때 거의 그동안 준비했던 이 폭탄이 그냥 터져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기는 부부간에 끝장도 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부부간의 불씨도 이게 국가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불씨를 잠재우는 거야. 이게 없었으면은 이 재가복지가 없었으면요. 이게 지금 국가가 이혼하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국가가 재혼 방지 중에 하나에 속한 거예요. 얼마나 제도가 좋습니까? 그래서 이게 장기 요양기관의 꽃은 재가복지요. 이게 꽃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자, 재가복지 서비스 발전 과정이에요. 발전 과정을 보면 2003년 중산 서민층 노인 보호를 위한 실비 주간 보호 사업을 실시했다. 그리고 2년 지나서 재가 노인복지 사업 운영을 지방에 이양해서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4월 4일 이후에 재가 노인복지시설로 명칭을 통일을 했습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로. 그리고 서비스 종류를 가정봉사원 파견시설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가정봉사 파견시설이었어요. 저희가 엘림 노인복지원이. 그래서 제가 이 대학을 전문 대학을 제가 졸업을 하고 제가 이제 3학년 편입하기 전에 자격증을 빨리 따려고 전문대학교를 갔어요. 가서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가정봉사원으로서 교육받은 사람들을 무료로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가서 봉사를 해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채야 그 집에서 원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1시간에서 4시간까지 이렇게. 그래서 그런 돈 안 받고 무료로 이런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서비스 종류를 가정봉사원 파견시설로. 그리고 주간 보호시설이 있었고 단기 보호시설에서 주야간 보호 서비스가 있었고요. 자, 주간 보호라는 것은 낮에 노치원 아시죠? 유치원도 주간에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간 보호라는 것은 낮에 하는 거야. 노치원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단기 보호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보호가 뭐냐면 3개월이면 3개월,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호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단기 보호 시설. 그 다음에 주야간 보호 서비스. 주야간 보호는 낮과 밤에 9시까지. 그래서 낮에 6시, 밤에 3시간 더 플러스 9시까지 이렇게 주야간 보호 서비스가 있다. 여기는 주간 보호는 낮에만 하는 거예요. 그죠? 낮에만 하는데 6시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9시까지 한단 말이에요. 주야간 보호 서비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더라도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하면은 그 수가가 그 6시 이후에는 수가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돼요. 좀 힘들어서 그러지. 그 다음에 방문 요양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는 없어졌다 그랬죠. 그 다음 방문 목욕 서비스로 구분을 했다. 이렇게 해서 방문 목욕 서비스는요, 방문해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거야. 그 목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목욕 서비스를 신청하면 목욕차가 다 와요. 목욕차. 근데 목욕차가 각 구에 뭐 한 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목욕차가 한번 이동을 하면요, 어르신들 다 차에서 목욕탕으로 이렇게 쭉 해서 차 안에서 이게 굉장히 이게 복잡해요. 그 복잡하고 돈도 또 많이 내야 돼. 돈도 많이 내야 되니까 차라리 요즘에는 요양보호사 두 사람이 한 조가 돼서 집에 가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거야. 같이 이렇게. 그거를 더 선호하죠, 지금은. 그래서 목욕차는 처음에는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렇게 크게 활용할 수도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목욕을 하는 사람들이 목욕차로 비싸니까 목욕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리고 드물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해다 보니까 결국은 한 구에 하나씩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목욕 서비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이 어르신이 목욕할 때는 한 사람도 요양보호사가 들어가서 둘이 한 조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한 조가 돼서 목욕을 시키면 목욕 수가라는 게 있어. 목욕을 시키면 그 목욕 1시간 동안에 돈이 또 더 많지, 일반 방문 요양보다. 자, 그래서 목욕 서비스로 구분을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요, 제가 복지 서비스, 방문 요양은 이런 것들은 노인 재가복지 시설 이런 것들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기관이 시행된 날은 2008년 7월 1일이에요. 그때는 그 전까지는 많이 사람들이 어디서 모았냐? 주민자치센터에서 사람들을 모아놨어. 그래갖고 여기에 지금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허가를 내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다 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엄청나게 인원이 모였다가 다 동시에 풀었으니까 그때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다 나눠져 갔죠. 그죠? 나눠져 갔으니까 초창기에는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힘들게 수급자 어르신을 모신 게 아니에요. 그때는 모아놓은 곳이 풀어졌으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수급자들이 찾아와서 막 줄 서서 계약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수급자 하나 찾으려면 2년 걸려야 되고 3년 걸려야 되고 이 정도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수급자를 요즘에는 찾는다기보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찾아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픈 노인들을 찾아가서 도와줌으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게 해주는, 그러면서 자기 기관에서 관리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제가 노인복지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2010년이 아닌데 책이 잘못됐네요. 2008년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16년 7월 제가 노인복지시설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방문 간호 서비스를 추가했다. 자, 그래서 2016년에 방문 간호. 그래서 이 방문 간호는 간호사 있죠. 간호사가 이 방문 간호를 하면서 이 혈압도 체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링거도 이렇게 줄 수 있고 병원에 의료지 행위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석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간호사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할 수 있게 했다. 이것이 이제 발전 과정이고요. 자, 그러면 재가복지 서비스의 내용을 보면은 주야간 보호 서비스가 있어요. 지금 주야간 보호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야간 보호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요 주야간보호 서비스 요거의 목적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에 보호시설에 입소를 시키는 거야. 그리고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서 이들의 생활 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자, 지금 이 주야간보호센터는 움직이는 사람들이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거동이 되는 사람들이 가야지 누워있는 사람이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참석하고 또 거기서 뭐 저 음식 아침 점심 저녁의 문제를 해결하고 간식의 문제까지도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를 밖에서 있다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게 바로 주야간 보호 서비스죠. 자, 그러면 요즘에는 이 자녀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자기 부모님을 주야간 보호 시설에다가 모시고 그리고 자기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할 때 들려서 모시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집에 혼자 놔두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집에 혼자 놔둬봐 얼마나 위험한데 막 가스불도 막 틀어놓고 그러면 집이 또 불나잖아요. 그리고 또 막 무슨 일 저지를지 모르잖아. 그리고 막 아무나 문 열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부득이한 사유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를 주간 또는 야간 동안에 입소시킨다. 그렇게 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 함께 또 퇴근을 시키고 아니면은 버스가 한 바퀴 유치원처럼 한 바퀴 돌아서 집에 모셔다 드린다. 요게 이제 목적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게 계속해서요. 이용 대상이에요. 자, 이용 대상은 장기 요양 등급 수급자 1에서 5등급이에요. 자, 5등급이 여기 주목해 보세요. 5등급이 바로 치매 등급이야. 그래서 5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치매 등급을 받으셨군요. 그리고 방문 요양기관에서는 4등급까지. 5등급은 치매다.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에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대상이 된다. 이게 이제 주야간 보호센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서비스 내용은 뭐냐? 자, 서비스 내용을 잘 보세요.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무슨 서비스가 제공되냐면 생활지도 및 일상 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예요. 자,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운동시키잖아요. 운동시키고 또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도 시키고 또 심신, 마음과 몸을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지원해줘요. 그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그리고 동작 훈련을 시켜요. 일상 동작 훈련. 그래서 만약에 이 팔이 안 돌아가면 팔을 맨날 같이 이렇게 돌리게 해준다든지 그 프로그램으로 그걸 만들어서 그 사람 이렇게 맞춤형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급식 및 목욕 서비스 등도 해준다. 그래서 식사 때 밥을 제공을 해요. 그럼 목욕 서비스도 또 해주고요. 그 목욕 시설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이동 서비스예요. 이 주야간 보호 서비스는 이동 서비스 해주죠. 어디 가고 싶을 때 이렇게 같이 함께 모시고 갈 수 있는 이동 서비스. 그 다음에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이에요. 자, 이 어르신을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도 상담했죠. 부모님들이. 그 선생님들한테. 마찬가지로 이 노치원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도 노인 가족을 위해서 상담도 해주고 그 어르신에 대해서 필요한 것도 제공을 해주게 된다. 자, 이게 이제 서비스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호 기간은 얼마큼이냐? 1일이 08시에서 22시로.
그래서 08시에서 22시로 하되 시설 그러니까 8시부터예요. 8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요금은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2시간 이내에서 신중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방문요양에 대해 서비스는 목적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